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작한 기업들이 광주에도 18곳이나 있는 것으로 광주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환경당국은 이들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 굴지의 기업들이 오염 배출량을 조작해 국민들을 속였는데도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5.18 관련 망언을 쏟아냈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 윤리위에서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5월 단체들이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잠깐 동안 정신을 잃게 하는 기절놀이가 학교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위험성과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대기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한 여수산단 대기업들의 행태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주의 기업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광주 MBC 취재 결과 18개 업체가 측정값을 조작했다가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종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LG화학과 GS칼텍스, 롯데케미컬, 금호석유화학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 기록을 허위로 꾸몄다 무더기로 적발된 사건이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배출 농도를 조작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출업소와 측정 대행업소는 기본적으로 갑의뢰 관계가 있습니다. 측정 업무를 의뢰하게 되고 측정 수수료를 지급을 해야 됩니다. 시민들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런 범죄 행위에 광주 지역 기업들도 가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대기오염 물질을 배출하는 광주 전남 지역 235개 업체가 배출 기록을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 현재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광주 MBC 취재 결과 이 가운데 광주 지역에서도 기업 18곳이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수법은 여수산단 대기업들과 같았습니다. 지난 4년간 대기오염 물질 측정값을 축소하거나 실제 측정하지 않고도 허위 성적서를 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기업들이 어디인지 영산강 환경청은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산강유역 환경청은 광주 지역 기업이 배출량을 조작한 것에 해당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수의 경우 환경부가 기자회견까지 자청해 기업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과 비교하면 시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영산강청은 시민들의 알 권리와 업체들에 대한 명확한 처분을 위해서 위반 업체 235곳의 명단을 즉각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기업들의 불법 행위에 시민들의 알 권리까지 가로막히면서 불안감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국민들을 속인 이런 기업들은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요구나 보통의 상식과는 달리 처벌 수위는 솜방망이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대기오염물질 측정업체와 공모한 뒤 배출 농도를 조작한 것으로 확인된 기업은 여수산단 LG화학과 한화케미칼을 포함해 모두 6곳. 환경당국은 GS칼텍스와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등을 포함한 25개 기업도 측정업체와 공모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쯤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올 예정이지만 혐의 입증에는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쪽 배출 관계자 퇴직한 직원들도 있고 증거도 확보해야 되고 다 받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환경당국이 배출 농도가 조작된 9개 기업, 15개 사업장의 명단을 통보하면서 지자체도 행정처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수위는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사업장에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가 최대 500만 원인데다 행정처분도 3차 위반까지는 경고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측정업체와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측정 대행업체가 알아서 조작을 해줬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따로 배출업소를 처벌하기보다는 측정 대행업체를 처벌하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기업들은 발암물질까지 불법으로 배출하면서 막대한 이익을 챙겼지만 이에 대한 책임마저 제대로 묻지 못할 상황.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대한 총체적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5.18 망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2달여 만에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수위를 보면 징계라기보다는 면죄부에 가깝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5월 단체와 여야 정치권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용욱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국회 공청회에서 김순례 의원은 5.18을 이렇게 왜곡했습니다. 동북 좌파들이 지금 판을 치면서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그동안 2달가량 차일피일 징계를 미룬 자유한국당이 오늘 김진태, 김순례 두 의원에 대해 사실상 면죄부를 줬습니다. 중앙윤리위원회가 김순례 의원에게는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김진태 의원에게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인 경고 처분을 내리는 데 그쳤기 때문입니다. 망언 3인방으로 불리는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앞서 제명된 거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인 겁니다. 보편적인 국민 감정보다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의식한 징계라는 비판이 뒤따르는 이유입니다. 5월 단체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였다며 제19 감싸기에 봐주기식 징계라고 반발했습니다. 당내에서는 그래도 제명을 좀 하지 않을까, 한편으로는 그런 기대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거 뭐 당원권 정지 3개월, 그다음에 경고 조치, 그걸 뭐 우리가 생각하는 징계라고 볼 수 있나요? 민주당 광주시당과 민주평화당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며 5.18 39주기 행사에 참석을 검토 중인 황교안 대표가 무슨 낯으로 참석하려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자유한국당 윤리위원회는 세월호 막말로 해부된 정진석 의원과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해서는 징계 절차를 공식 개시하고 징계 수위 등은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올해 5.18 기념식에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황 대표의 참석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실무선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고, 황 대표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이라고 말했습니다. 황 대표가 기념식에 참석한다면 자유한국당 계열에서 대표가 참석하는 건 지난 2015년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이후 4년 만입니다. 청소년들의 위험한 놀이문화로 알려진 이른바 기절놀이 영상을 공개합니다. 놀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위험성과 폭력성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학생이 등 뒤에서 친구의 목을 조릅니다. 목이 졸린 학생은 고통스러워 발버둥치다 바닥에 쓰러져 기절합니다. 정신을 잃었던 학생은 얼굴을 때리자 3, 4초 뒤 정신이 되돌아옵니다. 지난달 17일 밤 전남의 한 고등학교 1학년 기숙사에서 벌어진 이른바 기절놀이입니다. 피해 학생은 최근 한 달 동안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당해왔습니다. 스트레스 좀 풀자거나 기절 좀 당하자 해요. 거의 20번 정도 그랬죠. 이 학교에서 기절놀이 피해를 입거나 가해 학생들에게 금품을 빼앗긴 학생은 모두 9명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보복이 무서워 그동안 학교에 피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때리면서 막 선생님한테 이러지 말라고 그러면서 때렸어요. 학부모들은 장난 수준을 넘어 아이가 죽을 수도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진짜 피가 거꾸로 솟는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진상조사에 나선 학교 측은 가해 학생 7명을 등교 정지시켰고 오는 29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을 징계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요즘 학교마다 운동회 많이 하는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는 특별한 운동회가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우리 역사의 한 장면을 선택해 일종의 상황극을 연출했다고 하는데요. 상황극 주제로 5.18과 세월호 등을 선택한 아이들이 어떻게 표현했는지 한번 보시죠. 현장을 남궁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시위에 나선 학생들과 맞선 군인들이 마침내 총을 쏘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총에 맞아 쓰러지지만 이내 일어나 비장한 음악과 함께 태극기를 흔듭니다. 당황한 군인들이 결국 무릎을 꿇으며 학생들이 승리하는 이 상황은 바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표현한 것입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약간 되게 좀 악행을 많이 저질렀다는 것도 알았고, 이제 그 광주 시민들의 그 두려움과 그 공포감이 느껴졌어요. 광주의 한 중학교 학생들이 운동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각 반별로 우리 역사의 한 대목씩을 골라 상황극을 선보였습니다. 가바리 코트를 입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향해 총을 쏘는 독립운동의 현장에서부터
5년 전 있었던 세월호 참사까지 한국의 근현대사가 망라됐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새로운 방식의 역사 교육을 해보자는 교사들 제안에 따라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학생들의 호응이 생각보다 좋았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짜보고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도록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학교 측은 우리 역사를 소재로 한 상황극 경연대회를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학업과 바쁜 일상에서도 시간을 쪼개가며 퍼포먼스를 준비한 학생들. 학생들은 역사적 사건들을 직접 퍼포먼스로 준비하고 선보이며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범 자녀의 취업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시장과 사기범 49살 김모 여인, 김대중 컨벤션센터 본부장 56살 이모 씨 등 3명은 부정채용과 관련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윤 전 시장은 사기범 김 씨의 아들을 광주시 산하 공기업인 김대중 컨벤션센터 계약직으로 취직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윤 전 시장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하고 김 씨에게는 징역 1년, 이 씨에게는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주 광역위생매립장에 여전히 재활용 쓰레기 등 묻어서는 안 될 쓰레기들이 반입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환경공단은 지난 15일부터 사흘간 반입 폐기물을 조사한 결과 종량제 봉투를 쓰지 않거나 재활용 쓰레기 등 지침을 어긴 청소 차량 5대를 적발해 관할구청에 통보했습니다. 오늘 새벽 6시쯤 보성군 유러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주택 건물을 모두 태우고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집주인 79살 조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조 씨가 불을 끄다 질식사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하는 한편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공사 현장에서 장비를 훔친 혐의로 62살 이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어제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500만 원어치의 소음 진동 계측기를 훔친 혐의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계측기가 고가의 제품인 것을 알고 되팔기 위해서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59주년 4.19 혁명 기념식이 빛고을 시민문화관에서 개최됐습니다. 기념식은 4.19 혁명 회원과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추모비 참배를 시작으로 추모시 낭독, 4.19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특별 행사로는 1960년 4월 민주혁명 당시의 모습을 라틴 댄스로 표현한 4.19 그날이여 기념 공연이 마련돼 4.19 혁명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금융기관의 수신 증가 규모가 크게 줄어든 반면 여신 증가 폭은 확대됐습니다. 한국은행 광주 전남 본부가 발표한 2월 중 광주 전남 금융기관 여수신 동향에 따르면 수신 증가 규모는 8,215억 원으로 전달 2조 82억 원보다 대폭 축소됐습니다. 반면 광주 전남 금융기관의 여신 증가 규모는 4,212억 원으로 전달 658억 원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습니다. 공무원에게 지방선거 공보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회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 의원 A씨와 광주시의회 소속 7급 공무원 B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계가 아니고 개인적인 친분으로 수상 등의 내용을 정리해준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회 공무원 B씨에게 선거 공보물과 보도자료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장애인 주간을 맞아 김근태 화백과 세계적인 미디어 예술가인 이인남 작가의
들꽃처럼 별들처럼 합동 전시회가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모레 열립니다.